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단체들과 관련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위안부 운동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의혹을 밝히는 건 운동의 본래 취지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운동 자체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JTBC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사안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 대신 후원금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2001년 1월 나눔의 집에 사는 할머니들과 초대 원장인 에이스님이 작성한 약정서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은 나눔의 집 후원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맹세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 9명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할머니들은 후원금 사용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나눔의 집 내부 직원들이 밝혔습니다. 후원자들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드린 용돈이나 후원금이 있는데요. 돈이 쌓여서 저는 김정수 사무국장에서 현금 뭉치로 나와 있어요. 왜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약정이 맺어졌을까? 에이스님은 당시 시설을 운영하기엔 후원금이 빠듯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할머니와 운영진 사이에 후원금을 두고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턴 이 돈도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이스님은 약정서를 작성할 때 할머니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약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협의를 내가 할머니들하고 해서 이걸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JTBC 박지영입니다. 이번엔 정의기억연대입니다. 검찰이 오늘은 서울 마포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젯밤 정의연 사무실에 이어서 추가로 진행한 겁니다. 정의연 측은 반인권적인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나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건 오늘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그간 평화의 우리 집은 길환옥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로 운영돼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후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12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일부 지출 증빙 자료가 마포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정의연 측은 검찰이 2019년 이전의 회계 증빙 자료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과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필요한 자료를 의미 제출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정의연 측 변호인과 압수수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쉼터의 기부금이 집행된 과정을 놓고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비와 부식비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상 쉼터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안성쉼터 예산 정산 보고서입니다. 주택 매입에 7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3,500여만 원의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쉼터 프로그램 진행비로 4,050만 원, 부식비로 520만 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액은 0원으로 돼 있습니다. 쉼터 매입 후 2년 동안 피해 할머니 관련 프로그램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입니다. 안성 쉼터는 할머니들 거주지에서 멀고 대중교통편이 불편합니다. 이 때문인지 차량 구입비 4천만 원과 교통 운영비 1,030만 원도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용된 건 0원. 앞서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들이 쉼터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할머니들은 걸어 다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차로 모시기도 했고요. 보고서를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직접 안성 쉼터를 점검했습니다. 공사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는 등 회계관리가 부실하고 활용률이 매우 낮다면서 사업 중단 및 환수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쉼터에서 실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정의기억연대 측은 자료를 검찰이 가져가 경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을 조금 더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잇따른 의혹에 정의당도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또 가족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민주당의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이 책임을 지고 재산 형성 의혹 등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논란 때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정의당이 이번엔 비판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 의원이 외부 감사를 받기로 했고 행안부와 인권위 등도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정 의원의 회계 장부를 당이 가서 들여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 기관들, 감독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진상조사단 구성과 윤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만큼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이 중대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후 여론의 추이를 본 뒤 민주당이 윤 당선인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거란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위안부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수요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위안부 역사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학대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본질을 훼손하려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본 대사관 앞에선 소녀상 철거와 수요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를 주관한 곳은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라는 이름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주 화요일에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요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쟁 범죄나 성노예 개념을 알려주는 게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입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이틀 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취지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공동대표인 정광재 씨는 이승만 학당의 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승만 학당의 대표는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입니다. 또 그 책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열린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창립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손잡고 수요 집회와 위안부 피해 역사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광재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역사는 해석과 검증의 문제라며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연구위원은 소녀상 철거와 수요 집회 중단을 주장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의 우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우선 일본 언론들부터 짚어보죠. 네, 어제 검찰이 정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일본 언론들도 관련 논란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윤미향 전 대표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면서 위안부 문제에 미칠 영향 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 의원 주장에 동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극우 세력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가담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극우 산케이 신문은 전날 3개면에 걸쳐서 정 의원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사설에서는 반일 수요 집회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도 정 의원이 친북단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해왔던 극우 세력들이 이번 논란에 편승해서 곧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한 전문가 분석입니다.
극우 일본 회의 이 기회가 위안부 문제를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찬스라고 보고 있다고 보고 반일 정벽책 책 2권이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걸 계기로 또다시 더 여론을 급격하게 활용하겠죠. 네, 일본 정부는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대신이 이번 문제는 한국 국내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했는데요. 정의연 비판에 직접 가담했다가 반일 감정을 자극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를 향후 한일 협상에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제 13세 나이에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물로 세워진 거짓의 위안부상 당장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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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을 틈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사실을 흔드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네. 저렇게 과격하게 주장을 하는데 뭐 새로운 근거라도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열린 한 기자회견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소녀상을 철거하라면서 아예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끝에 보면요, 이런 피켓이 보입니다. 요시다 세이지가 말한 위안부 강제설은 조작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1982년 한 일본인이 과거 제주도 등지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납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90년대 국내에도 크게 알려졌는데 2014년 아사히 신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를 다룬 자신들의 과거 기사를 철회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허구였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이미 1993년 고노다마가 나올 때부터 이 요시다의 고백이 아닌 다른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피해자 증언 말고도 최근까지 계속 문서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꼭 뭐 납치 외에도 취업이라고 속이고 데려가서 네. 성적인 학대를 한 그런 증언 또 물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 저희 팩트체크 방송 잠시 보시죠. 과정에선 이런 정보는 가려진 채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는 패전 직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한 네. 그런 것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극우 언론들은 성노예 범죄를 부정하지만 일본 역사단체들은 2015년 아사히 기사가 철회됐더라도 강제 연행은 역사적 사실로 실증됐다. 역사 왜곡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녀상이 상징하는 어린 소녀가 실제로는 없었다. 가짜 소녀상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사실은 굉장히 선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3세 소녀가 위안부가 된 증언이나 기록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1990년부터 우리 정부가 실시한 이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요. 이렇게 동원 당시 나이가 12세인 사람이 5명, 네. 13세인 사람이 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아시아 피해 국가에서도 미성년자 위안부 동원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그러는 것도 모자라서 국내에서까지 이러는 거는 더 이해할 수가 네. 없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